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지난번에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5세대를 위한 키보드를 두 종류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. 저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쓸 때부터 항상 그 공식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, 지난 세대부터는 매직 키보드라고 해가지고, 사실 얘를 표현할 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좀 가격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패드용 키보드 중에 가장 비싼 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때도 이제 11인치용이 38만 9천 원인가 그랬는데, 이번엔 12.9인치를 사느라고 44만 9천 원, 45만 원짜리 키보드를 구입을 했습니다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나저나 이름이 매직 키보드인 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, 이제 그 기존에 그 맥북을 위한 매직 키보드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도 매직 키보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조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고, 그 다음에 요거의 대항마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지텍의 콤보 터치를 구입을 했습니다. 사실 키보드가 45만 원인 것도 진짜 웃긴데, 45만 원짜리 키보드의 대체품이 30만 원인 것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은 하는데, 뭐 세상이 언제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구입을 했고, 이거는 제가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구입을 했습니다. 꼭 필요한 건 아니고, 저는 사기 전부터 이미 있다 말할 그 결론을 알았지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에 구입을 했고, 빨리 받으려고 일본 직구를 했는데, 일본 공홈에서 약간 반쯤 바보짓과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, 일본어 키보드가 왔습니다. 애플 공홈에는 영문 키보드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본어 키보드라고 와 있어가지고 이건 아무래도 중고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아직 국내에 정발은 안 되었는데, 이제 썰에 의하면 6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쪽 뒤에 이렇게 아이패드에 끼우는 부분이 있고, 이제 키보드가 분리가 되는 형식인데, 그럼 애플의 공식 그 매직 키보드랑은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고가의 제품, 이거든 간에 구입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저는 그거일 거라고 생각해요. 1번, 일단은 트랙패드가 있다는 점이에요. 트랙패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의 모델인 스마트 폴리오나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, 트랙패드를 사용하려면 트랙패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내장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트랙패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만큼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, 로지텍 콤보 터치도 그렇고 애플 매직 키보드도 그렇고 스마트 커넥터로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블루투스 이런 연결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, 또 이제 전원 같은 경우도 따로 관리를 안 해줘도 될 만큼 굉장한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의 가격이 이렇게 고가인 건데요.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기 전에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, 애플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고가인 게 특징이고,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트랙패드가 있고 이쪽에 패스스루 단자가 있어가지고 충전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쪽으로 충전이 되는 셈인데, 이쪽에 있는 C포트는 다른 데이터 전송이라던가 그런 게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충전을 위한 패스스루 단자고, 그리고 이제 백라이트가 있고 가위식 키보드고요. 그 다음에 각도 조절은 딱 붙이면 여기서부터 많이 펼치면 이 정도까지,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를 내가 세로로 보고 싶다고 하면은 부착되어 있던 걸 이렇게 떼서 이렇게 세로로 봐야 되는데, 그럴 경우에 이 스마트 커넥터랑 연결이 해제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,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. 그러면 이제 로지텍 콤보 터치의 특징을 보기 전에 이 매직 키보드의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이 로지텍 제품이기 때문이에요.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팅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게 각도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, 그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단점이고요. 매직 키보드의 또 다른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나 그런 거를 씌운 상태로 이제 키보드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아이패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키보드 내에 펑션키라던가 멀티미디어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될 때는 화면에 손을 가져가서 이렇게 상단바를 내려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움직여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서 작업하는 데 약간의 방해가 된다, 그런
좋았던 점이 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펜슬과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자세가 굉장히 요상해집니다. 매직 키보드에 거치해놨을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뜬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긴 필기는 사실상 어렵고 굉장히 짧은 단어 정도만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애플 펜슬하고 사용하기엔 좀 상성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이렇게 거꾸로 놓고 쓰면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, 작업을 할 때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펜슬을 들고 이쪽으로는 단축키 키보드를 옆에 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특히 이제 컨트롤 Z 같은 거를 단축키로 놓고 써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이제 매직 키보드의 단점이었는데, 로지텍의 콤보 터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많이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. 얘도 간단하게 특징을 보면 얘도 백라이트 되는, 뭐 백라이트가 16단계까지 조절이 된다고 하고요. 얘는 뭐 가위식인지 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도 못 찾긴 했는데 아마 가위식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매직 키보드와는 달리 위에 상단바가 있어가지고 멀티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케이스 방식으로 아이패드를 끼우고,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스마트 폴리오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덜렁덜렁, 네, 이렇게 필요할 때는 세로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점, 그게 장점이고, 그리고 매직 키보드 대비 각도를 조금 더 많이 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공식 스펙에 따르면 20도에서 60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, 왜냐면 뒤에 방식이 여기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네, 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까지도, 이렇게 낮은 위치까지도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에 비해서는 애플 펜슬을 쓸 때 훨씬 더 편한 자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매직 키보드하고 약간 다른 점인데, 얘는 이제 질감이 패브릭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매직 키보드보다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, 때가 좀 덜 타는 느낌이에요. 매직 키보드는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먼지가 많이 붙고 좀 잘 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데, 이 로지텍 콤보 터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낫다는 점이 있고요. 옆에 보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애플워치를 충전하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로지텍답게 이런 단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패드를 보호하면서 매직 키보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뭐 장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. 뭐 가장 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점은 당연히 무게입니다. 뭐 당연하겠죠. 얘는 여기 케이스까지 붙어 있으니까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,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매직 키보드 대비 거치해야 될 공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요.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렇게 닿으면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평평하지 않아도 이불 위에서도 뭐 무릎 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, 콤보 터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열고 이 뒷부분을 열어서 거치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치할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, 예를 들어서 뭐 KTX처럼 책상이 좀 좁은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침대 위에서도 아이패드로 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, 그럴 때에도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히 평평한 게 필요하겠구나,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 로지텍 콤보 터치의 초기 버전 같은 경우는 연결이 뭐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버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,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됐는지 그런 불편함은 좀 없었고, 아이패드용 로직 컨트롤 앱이 있어가지고 뭐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겠다. 왜냐면 물론 얘도 30만 원 정도 하지만 얘가 45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인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아마 정발되면 꽤 많은 분들이 사실 것 같은데, 그래서 제 선택은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, 그리고 이제 제 성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제가 정품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저는 생패드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. 같은 의미로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 본체에 케이스를 끼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무거워도 이거를 선택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두 제품이 막 엄청난 차이가 있다기보다 그냥 내가 이거 아이패드에 케이스를 끼우고 싶냐 아니고 싶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무게의 차이가 나지만 솔직히 둘 다 무거워서 무게 가지고 이 두 개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, 솔직히 이 두 제품 간의 기능상의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느껴지고, 뭐 키감이나 뭐 소음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저는 뭐 크게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.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30만 원짜리 사실 수 있는 분들은 45만 원짜리도 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네. 이 두 가지 제품을 고르는데 유의미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면, 첫 번째는
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패드를 쓸 거냐 아니면은 여기 아이패드 본체에 케이스를 씌울 거냐, 이게 거의 80%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, 나머지 20%는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거치하기에 평평한 공간이냐, 그리고 내가 혹시 KTX 같은 데서 자주 사용을 해서 거치 공간이 넉넉하지 않냐, 이런 거를 따져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, 그 외에 뭐 이제 뭐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 5세대용 터치패드가 있는 키보드, 네, 일체형 키보드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. 이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You would find a new distraction. I need you more, need you here,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. Can we let go of tomorrow?